아이들이 공단에 갇혔다. 영화 제목이 아닌 바로 양산의 한 초등학교 실제 상황 이야기입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햇볕 아래 아이들은 국도와 공단의 소음과 매연 속에서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디까지 마련됐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표병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예경 전 양산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 보도로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먼저 위원장님, 양산 공단에 갇힌 학교 지금 한 군데가 아닌 거죠? 네, 몇 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곳은 소토초등학교입니다. 소토초등학교는 1943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현재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예, 자, 학부모들의 걱정이 정말 상당하겠습니다. 차혜경 전 양산시 의원께서는 의원 시절에 학부모 소통통 이렇게 불리셨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 잘 알고 계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요. 이제 저희 양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일단 도시개발 자체의 문제입니다. 주거와 어쨌든 공장을 좀 분리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주거와 공장을 혼용해서 지금 허가를 내어주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학교가 먼저 들어서 그 주변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양산에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 전국 최초로 환경 문제로 학교 이전을 한 오곡초등학교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언니 말씀하신 소토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막산단 석계산단 초입에 있는 양주중학교가 있습니다. 예. 요 3군데인데 그래서 다행히 오곡초는 공단 인근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 학교 인근의 산 쪽으로 학교를 이전을 해서 다행히로 이제 그 환경에 조금 보완이 되었다라고 네. 보고요. 그 양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석계산단이 건립하는 기간에 태풍 차바가 왔었습니다. 그 중학교에다가 그 차바 때문에 토사가 내려와서 학교를 덮는 그런 큰 인재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토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으로 둘러싸인 데다 고속도로가 옆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음과 매연, 악취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노출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어쨌든 공장 안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섬처럼 학교가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05년부터 한 14년째 이전을 하겠다,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공장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행로도 전혀 없어서 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노후 경유차 뒤에 잠깐만 서 있어도 네네. 숨이 막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니까 공기질은 정말 말하지 않아도 심각할 것 같고 등굣길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요즘에 최근 6년간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소토초등학교 공기질 뿐만 아니라 소음도 측정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학교 예. 보건법 기준치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났는데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예. 학교가 양산 IC 주변과 그다음에 운동장 사이로 이제 운동장에 가서 소음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이 학교 주변에 1.5km 반경 내에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학부모 차량뿐만 아니라 학원 차량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도보로 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의 소규모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 우려가 좀 높습니다. 예. 우려만큼 실제로 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학교에 다니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좀 나타난 아이들도 실제로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공장지대이다 보니 창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중 창문을 마련해서 네. 이제 문도 닫아놓고 또 공기청정기까지 돌리고는 있지만 예. 어쨌든 지금도 사실은 가정집도 문을 닫아놓은 상황에도 먼지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이들이 어쨌든 교실이 답답하고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어쨌든 고속도로 때문이라도 너무 시끄러운 경험 탓에 애들이 운동장을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녹지 공간을 전혀 학습 공간으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야외 활동이 실제로 좀 네, 불가능하겠어요?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는 없었던 알레르기성이나 두드러기 같은 피부 질환에
노출되고 특히 호흡기 질환, 비염 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이들이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더 리얼하게 한번 보면 그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어린이집에 방충망이 설치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이게 그 지독한 공해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녹아내렸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제로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실제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라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심각하면 격리 조치라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치료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실제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다라고 질병도 밝힐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애들이 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도 부모들이 그대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누가 돌봐야 되는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상생의 방향에서 공단 측에 좀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없겠습니까? 실제로 뭐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뭐 이런 사례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외부로 뭐 이렇게 비춰지는 건 없다고 봅니다.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크게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공단이 들어올 때부터 이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면 타성이 젖은 겁니다. 네, 저 학교가 그러니까 공단이 생겨서 학교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학교가 네. 있다가 공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히 무관심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실제로 고통을 좀 겪은 것에 대한 분담을 좀 하셔서 고민도 하고 학교 이전의 필요성 그리고 그 이전 시 도움을 꼭 좀 주셨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예. 그 앞서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학부모들의 반발로 학교가 이전한 사례, 양산 어곡초등학교를 좀 짚을 수가 있는데 너무 가까운 곳으로 이전이 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좀 안 됐죠. 네. 그리고 어곡초등학교는 학교 주변에 이제 양산 일반 산업단지하고 어곡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1년도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2017년도 현재 주거지 주변에 위치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전한 그 위치도 학생 여건과 건축 공사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네. 주거지 인근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동서남북을 따져보니까 동쪽으로는 학교 지금 현재 이전한 그곳이 되는데 거기에 예. 이제 주거 밀집 지역이고 서쪽은 또 마찬가지 공단 인접 지역이고 남쪽으로는 또 마찬가지 공단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북쪽은 또 한 가지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네. 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그곳이 직선거리 5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주거 밀집 지역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그 주변의 여건을 고려를 할 때 현재 위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이었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옮겨졌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학교를 또 다시 이제 옮긴다는 이런 걸 불가능한 거고 공단에 있는 그 배출 그런 공장에 대한 네.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그걸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양산 어곡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고 소토초 문제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면서요. 그래 이전을 하고자 하는데 이전 추정 사업비는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하고 네. 건축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한 300억 가량이 이제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근데 환경 개선에 따른 이전을 한다 그러면은 교육부 네. 신설 교부금은 지원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원 확보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예산 확보도 물론 어렵겠지만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이전까지 가는 길에 또 걸림돌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신설 이전에 따른 그 대단의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시설의 확보 방안 측면에서는 검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네. 여기는 지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소토초등학교는 취약 아동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대한 심사 승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 전혀 없는 겁니까? 계속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부분은 교육부는 이제 원인자 부담이라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건 다시 얘기하면은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게 된다 그러면은 네. 원인을 제공한 데에서 이 시설을 좀 옮겨야 되는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학교 주변에 대규모 공단이 조성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초등학교 환경을 악화된 원인이 된 학교 설립 후 공장 입주된 그런데 그런 환경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곳에서 뿐만 아니라 양산시에서도 주변의 기업체 등과 이전 비용을 부담을 한 합의를 좀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현실적인 한계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실 때 실제로 교육청이 현 상황 유지밖에는 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방법이 없다고는 행정에서 말할 수는 없죠. 실제로 이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예.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사전에 오곡초라는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오곡초 같은 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공단 내에 학교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옮겨준 거거든요. 네. 물론 10년이 걸려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200억 정도 걸리는 그 학교 2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학교 부지도 되팔고 하여튼 여러 그 우여곡절 끝에는 성공을 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이 소토초도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300억 정도 그 소요는 되지만 어쨌든 그 교육청에서도 그 박정은 교육감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을 하셔서 본인도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어쨌든 그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야 상관없이 그 도의원님 또 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그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그 흔쾌히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양산시의 시장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여건상은 좀 노력을 하겠다. 제가 그러니까 오기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려봤더니 네. 충분히 그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양산시도 사실은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학교 이전하는 그러니까 건립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의 예산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돕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 그 전에 오곡초 같은 사례를 보면 어떻게 국회의원님이 가셔서 교부세를 발부받아 오셔서 돕는 이런 식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양산시나 교육청이나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원, 정부나 이렇게 여러 다각도에 사실 이거는 합쳐져서 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지 문제라고 좀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어쩌면 양산 어곡초등학교가 정말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전국 최초고요. 환경으로 해서 그 학교를 옮긴다는 것은 실제로 그 15년을 걸려서 만들어낸 건데 지금 이제 소토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해도 예. 그 전에 예를 보더라도 뭐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아이들이 못 견뎌서 다 떠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루 빨리라도 실제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자, 위원장님께서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또 이끌고 계시죠. 이 사안 심각하게 또 인식을 하고 계신 만큼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경남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 참 교육위원장으로서 참 책무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예. 우리 양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 현안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참 1차적으로 그 소토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그런 재원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안 옮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현 소토초등학교 부지 매각을 통해서 네. 재원을 일부를 확보하고 그 외 비용은 양산시와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우리 차이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 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또 재원 확보 방안 마련한 뒤에 교육부에 소토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자, 위원장으로서의 임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교육위원회 이끌면서 학부모,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정 들으시면 마음도 좀 답답하시겠어요? 어떠세요? 맞죠. 저도 뭐 이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민 전체가 좀 걱정을 해야 되고 학교 시설 주변에 이런 그 공해물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누군가가 일을 앞서서 함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경남도와 양산시 의회 차원에서 좀 느슨한 법이나 조례를 좀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다행히 실질적으로 양산시 의회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주거 공간 내에서 제조업이나 공장의 혼재를 막으려고 조례로 많이 개정을 했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학교에서 200m 내에는 공장이 못 들어온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어쨌든 주거 지역 내에는 못 들어온다라고 완전히 전면 개정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더 필요한 거는 그런 겁니다. 이게 실제로 학교와 또 공장, 그러니까 이 공업 지역과의 인접한 지역들입니다. 네. 이제 그런 지역도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약간 상충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러니까 조례나 법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보완도 좀 필요하고요. 우리 양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사실은 경상남도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인접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법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네. 학교와 그리고 그 공장은 혼재되지 않고 교육 환경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실제로 부모들의 희망이고요. 네. 저 같아도 사실은 그런 학교 아이들 안 보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모 마음으로 좀 그 행정을 접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우리 경남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라고 맨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학교는 진짜 아이들이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경남도와 양산시 의회 차원에서 좀 개정이 되면 좀 전국적으로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지금 현재로 뭐 그 집도 습세권 뭐 사실은 공원을 많이 찾아가고 요즘에는 아파트보다는 아이들 환경을 많이 따지거든요. 예. 근데 하물며 아이들이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머무는 학교인데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학부모들은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 희망을 하셨고요. 네. 지금도 기자회견도 하시고 교육청도 찾아가시고 시도 찾아오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금방 앞에서 말씀하신 타성이라 그러죠. 네. 매번 그러려니 하고 지금 보는 시각도 있어서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조금은 희망적인 게 도의회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네. 교육청에 그 앞에 말 교육감님도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전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희망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예산이 원체 크고 사안이 조금 이렇게 뚫고 나가야 장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제 문제라고 앞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고자 하는 그 희망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이나 조례가 이런 상황이라면 양산시 말고도 경남도 다른 학교에서도 지금 이런 공단과의 문제가 좀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제일 심각한 곳이 우리 양산 지역인데 이 급속도로 이제 공장이 경제 규모가 이제 공장지대로 팽창이 되기 때문에 양산뿐만 아니라 김해도 일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양산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네.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경남도 전체로 보면은 아까 그 차이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시설물 주변에 그 엄격히 거리 제한이라는 그런 부분이 규정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고 그동안에는 뭐 산업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체류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어린이는 그 공해 물질에 더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우리 양산이 앞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우리 경남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정치권에서 우리 차이경님도 아까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찾고자 정치권에서 지혜를 모아서 힘을 보태서 다시는 이제 이런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여러 대책이 논의되며 늦어지는 사이에도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그것에서 수업받고 또 같은 길을 따라 집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받을 고통과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 빠른 조치가 시행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